이제 플러스 뼈 건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인한테 가장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 1위 칼슘. 칼슘은 흡수도 잘 안 되고, 뭐 먹어도 뭐 이게 뼈로 가는지도 모르겠고, 뭐 우유 먹어라 먹어라 하는데 우유 먹지 마라 하는 사람도 있고, 칼슘 어떻게 먹어야 될지 진짜 다 막막하실 텐데요. 칼슘은 우리 몸의 기본적인 영양소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사람들이 뼈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뭐 위장, 뭐 심장, 혈관 이런 거에는 조금 그래도 관심을 가지는데 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진짜 아프기 전까지는 와닿지 않는 분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대신에 뼈나 치아는 거의 뭐 눈이랑 뼈랑 치아 이거는 돈으로 사기도 너무 힘들 정도로 엄청 고가의 우리 장비라고 봐야 되겠죠. 뼈나 치아. 그래서 특성상 흡수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한국인에게 부족한 영양소 1위로 손꼽히고 있고 청소년기, 노년기, 여성의 경우에는 특히나 더 취약해요. 그래서 근육도 좀 적고 하기 때문에 남성분들보다도 더 취약하고, 그리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립선 건강이 약해지면 뼈 건강도 같이 약해지기 때문에, 어, 여성들이랑 마찬가지로, 여성 호르몬 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남성들이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고 전립선이 안 좋아져서 뼈 건강이 안 좋아지는 거, 요거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칼슘을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고, 칼슘은 고혈압, 당뇨, 심근경, 불면, 우울, 치매, 암, 뭐 자가면역 질환, 심장 질환 이런 모든 질병에 연관을 가지고 있어요. 연관을 가지고 있어서 칼슘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칼슘이 부족하면 어떤 증상이 대표적으로 생기냐? 일단 쥐가 잘 나요. 쥐가 잘 나고 손발이 따끔따끔거리는 증상? 그리고 이렇게 눈 좀 떨리고 그런 거 마그네슘 부족한 걸로 알고 계시는데 그냥 이 저릿저릿한 느낌 그리고 순환이 잘 안 되는 느낌 그리고 잘 저리는 거 이런 거는 다 칼슘이 부족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증상들에 속해요. 그래서 다리 저리는 증상 대표적으로 있고 또 이거는 아주 흔한 거죠. 다들 알고 계시는 골밀도 떨어지면서 이 뼈에 구멍이 송송 나는 골다공증, 골다공증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부정맥. 칼슘이 떨어지면, 칼슘이 없으면 특히나 저칼슘 혈증은 진짜 위험한 상황인 게 뭐냐면 부정맥, 심근경색, 심부전 이런 심장질환 쪽으로 바로 연결이 돼요. 연결이 되기 때문에 심장에도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요. 그리고 멍이 잘 생겨요. 이게 멍 같은 게 잘 생기고 이게 뭐 어디 다치고 이랬을 때 치유가 잘 안 돼요. 당뇨 걸린 것처럼. 치유가 잘 안 되고 금방금방 멍들고 어디 조금 부딪혔는데 멍들고 이런 것들이 또 칼슘이랑 연관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울하고 불면증. 우울하고 불면증 같은 경우에는 칼슘이랑 되게 많이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울하다. 칼슘이 부족한가? 생각해봐야 될 정도로. 네, 그렇습니다. 이게 또 햇빛을 못 보는 것도 영향이 있어요. 햇빛을 못 봐주다 보니까 비타민 D 합성이 안 되고, 비타민 D 합성이 안 되는 칼슘이 같이 합성이 안 되는 거죠. 흡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분에 관련된 부분도 칼슘이랑 연관이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정리를 해보면 칼슘이 부족할 때는 일단 피부 질환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손톱 잘 부러지고 이런 자잘한 문제들 생기고요. 그다음에 근육 경련이나 쥐가 잘 난다. 그다음에 두통이나 발작. 그리고 치주 질환 이제 잇몸 문제들도 칼슘이 부족하신 분들은 더 잘 생겨요. 치아 문제뿐만 아니라. 그리고 피로가 쌓이고 잠을 자도 풀리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잠을 자도 숙면을 못 취하기 때문에 계속 뭔가 자도 피곤한 것 같은 느낌이 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골다공증, 골감소증, 골절, 신부전증, 부정맥, 그다음에 체중 증가나 비만,
그다음에 탈모 모발이 얇아지거나 모근에 힘이 없어지는 것도 아까 효모비오틴과 마찬가지로 칼슘이 부족해도 조금 더 푸석푸석하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멍이 잘 들고 성장 지연, 발달 지연, 고혈압, 신장 질환. 음. 그래서 요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칼슘은 섭취를 했는데 열심히 칼슘을 먹었는데 혈관에만 침착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혈관이 경화가 되거든요. 혈관이 딱딱해지면서 그 혈관의 딱딱함이 해소가 안 되고 그 딱딱함 때문에 이 유연성을 잃어버려가지고 고혈압이 생기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 고혈압의 원인 중에 칼슘제 때문에 생기는 고혈압이.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마을건강센터에서 상담을 할 때도 그 고혈압 있으신 분들 혈압 재보고 아, 나는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비만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신장에도 문제가 없고, 아무것도 문제가 없는데, 그럼 왜 혈압이 높으실까요? 했을 때, 한 가지 딱 나온 게 칼슘이었어요. 칼슘제. 칼슘제 중에, 시중에 있는 칼슘제 잘못 드신 경우, 그런 경우, 고혈압이 막 140, 150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습관 중에서는 혈압을 올릴 만한 게 없는데, 혈압이 안 떨어져서 봤더니 칼슘이었던 경우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그래서 칼슘 부족의 원인은 유당불내증인 경우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유당불내증이 있다라는 것은 일단 칼슘을 흡수시키기 어려운 장 환경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 과민성 대장 증후군, 카페인 많이 드시는 분들 칼슘이 흡수가 잘 안 되고 짠 음식을 먹는 습관도 안 좋아요. 아, 제가 목이 갑자기 하래들, 죄송합니다. 목이 너무 아파요. 그리고 폐경이나 호르몬 불균형인 경우 에스트로겐이 떨어져서 안 되죠. 그리고 특정 약물 복용했을 때 이뇨제나 뭐 스테로이드, 고지혈증 약, 위산분비 억제제 이런 것들 먹게 되면 칼슘 당연히 흡수도 잘 안 될 뿐더러 칼슘 수치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유전이나 나이, 부갑상선 이상이 있는 경우, 부갑상선 호르몬 불균형이 있으면 칼슘 흡수가 어쩔 수 없어요. 안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갑상선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칼슘 섭취가 잘 안 된다는 거. 그다음에 신장질환, 고혈압이 있는 경우, 그다음에 마그네슘 불균형이 있는 경우, 지속적으로 햇빛 없는 공간에서 생활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햇빛이 부족한 나라에 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칼슘이 부족해질 수 있어요. 그다음에 비타민 K2가 결핍돼도 마찬가지로 칼슘 흡수가 혈관으로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연령별 칼슘 흡수율도 현저하게 떨어져요. 성인이 되면 20에서 40%, 그다음에 폐경기 여성의 경우 20% 이하로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먹어도 잘 흡수가 잘 안 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칼슘 같은 경우 되게 많잖아요. 제품이. 지금 나와 있는 제품이 엄청나게 많은데, 보면 이 탄산칼슘을 주 원료로 만든 칼슘제들이 옛날에는 줄을 이뤘었어요. 지금은 조금 나아져서 대부분 해조칼슘 아니면은 뭔가 좀 그래도 어골칼슘, 칼슘 종류들을 조금 더 식물성이나 아니면 좀 더 좋은 원료들을 쓰려고 많이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우리 그냥 이 탄산칼슘 분필 그리고 시멘트 같은 그런 칼슘들을 먹는 용도로 음, 약으로 만들어서 파는 경우들도 되게 많았거든요.
실제 이게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이렇게 영양제 산업이 커지면서 이 원료들이 차별화가 된 거지. 그 전에는 탄산칼슘이 주였거든요. 근데 이걸 먹게 되면은 정말 혈관에만 침착되고 우리 몸이나 뼈에는 전혀 흡수가 되지 않는 칼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흡수가 잘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 칼슘이 과잉하거나 혈관에 침착되거나 이 칼슘을 먹었는데 제 기능을 못하고 그냥 침착만 되는 형태가 되면 뭐 변비 생기고요. 소화불량 생기고 그다음에 두통 생기고, 복부 팽만, 그다음에 신장 결석, 신장 질환 되게 많이 생기고요. 혈관 석회화되기 때문에 뼈나 치아로 흡수가 안 되고 그냥 혈관에 막 침착이 돼서 혈관이 마치 아까 그 분필처럼 딱딱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석회화되면서. 그리고 고혈압이 생기는 이런 부작용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칼슘제 잘못 먹으면 오히려 몸 망친다 이런 얘기 되게 많았거든요. 신장결석 생기고 막 그런다. 몸에 돌 생긴다고. 근데 그럴 수가 있는 게 이 치석 같은 거 보면 치아나 치석 같은 거 보면 엄청 딱딱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혈관에 쌓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아프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어요. 칼슘 먹었는데 아프다. 그게 너무 뾰족뾰족해서 그런 건지 그런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가끔 보거든요. 그래서 칼슘이라는 건 되게 잘 선택해서 드셔야 된다라는 거. 이게 싸고 가성비 뭐 어떤 거 상관없이 어떤 원료로 들어가 있고 그 칼슘 흡수를 어떻게 잘 도와줄 수 있는 부가물질들이 들어가 있느냐. 이거를 되게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안 먹으니만 못한 거예요. 이 칼슘이라는 거는. 그래서 이 이론 플러스 뼈 건강 칼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100% 해조 칼슘이고 오중 기능성으로 꼼꼼하게 지킨다고 되어 있죠. 이건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고요. 하루 두 포면 1일 영양 성분치인데 이 700mg 정도가 1일 영양 성분치거든요. 근데 이게 350, 350 이렇게 나눠 놓은 게 어차피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어요. 얼마 흡수를 못 시키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 칼슘 골다공증이니까 나 고용량으로 많이 먹어야지 해도 어차피 딱 그만큼만 흡수하고 나머지는 못 흡수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두 포로 나눠 놓은 것은 두 번에 걸쳐서 먹어야 더 효과가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소한 누룽지 맛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칼슘들 보면 뭐 요구르트 향, 무슨 향 해가지고 향료를 넣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뼈 건강 어쨌든 해조 칼슘이다 보니까 맛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요거는 되게 고소한 맛으로 되어 있다. 그게 되게 좋은 장점이고 오중 기능성 아까 말씀드렸는데 식물성 해조 칼슘이 700mg 정도 들어있고요. 폴리감마 글루탐산이 60mg, 비타민 D, 비타민 K, 그다음에 망간 이렇게 다섯 가지로 들어있죠. 근데 이게 다 원인이 있는 거예요. 폴리감마 글루탐산, 비타민 K, D, 망간, 칼슘 이 다섯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원료이기 때문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폴리감마 글루탐산은 청국장이나 낫또에 들어있는 그 끈적끈적한 실 점액 그거 있잖아요. 우리 청국장 이렇게 뜨면 실로 이렇게 쭉 늘어나는 거. 그게 이제 소장에서 칼슘 흡수율을 촉진해주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칼슘이 그냥 들어가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소장으로 흡수되게끔 도와주는 게 폴리감마 글루탐산이다. 그래서 폴리감마 글루탐산이 들어있지 않은 칼슘제는 먹어도 소장에서 잘 흡수를 못 시켜주겠죠. 그리고 비타민 K1이나 필로키논이라는 물질. 비타민 K2 되게 중요한 건데 비타민 K1이 들어있어요. 이 비타민 K2가 없는 이유는
비타민 K2 성분을 폴리감마 글루탐산이 해주고, 비타민 K1이 또 그에 맞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같이 들어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K2랑 K1이. 그래서 비타민 K는 매우 중요해요. 칼슘을 흡수시켜서 뼈로 갈 수 있도록 활성화 시켜주는 물질이 비타민 K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K가 없는 칼슘은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절대라고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물질이 비타민 K예요. 비타민 K를 칼슘제에 만약 비타민 K가 없다. 그럼 비타민 K를 따로 먹어야 될 정도로 중요한 성분이에요. 그리고 비타민 D는 칼슘의 흡수와 인의 흡수를 도와줘서 이제 칼슘이 소장에서 칼슘 흡수 증가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똑같은 비타민 K랑 비타민 D랑 같은 역할을 하는 물질이죠. 그래서 햇빛으로 우리가 나가서 흡수할 수 있는 것에는 어쨌든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비타민 D도 함께 들어있는 거고요. 그리고 망간은 뼈의 형성이나 에너지 이용이 필요하고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해주기 때문에 특히나 뼈 형성을 같이 해주죠. 그래서 내가 칼슘을 먹었다고 해서 바로 뼈로 가서 뼈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뼈를 형성할 수 있는 물질도 같이 먹어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렇게 5가지 중요한 물질들이 함께 잘 배합이 되어 있다는 점이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부형제가 안 들어있는 거는 이론 플러스 전 그 건강식품의 가장 큰 장점이죠. 뭐 좀 비릿한 맛 내가 나가지고 뭐 우유향, 분유향, 크림향 뭐 이런 것들 섞는데 그냥 누룽지 분말로만 맛을 내서 우리는 그런 부형제, 향료 같은 거 섞지 않았다. 그거 되게 좋은 점이고 HPMC, 스테아린산, 마그네슘, 카르복시, 메틸셀룰로스 뭐 이런 것들 가루로 되어 있는 제형의 어떤 영양제에는 반드시 좀 들어가 있는 것들이 이 이론 플러스 뼈 건강에는 없는 거. 그게 되게 좋은 장점입니다. 그래서 하루 2포면 1일 성분, 영양성분 기준치 충족이 되고요. 더 많이 섭취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딱 2포 정도. 그렇지만 내가 조금 더 골다공증이 심하다. 그런 분들은 하루에 3포. 뭐, 하루에 아침에는 2포, 점심, 저녁 1포 해서 하루에 4포 정도 먹어도 이 시간차를 두고 먹으면 흡수를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알고 내가 골다공증이 심하다. 그러면 조금 더 증량을 해서 먹을 수 있다라는 점 알아주시면 되고, 이 스틱보 포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산소나 열이나 빛 같은 걸로부터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보관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스틱의 제품이 매우 좋다. 그리고 요거는 특히나 생시에 같이 타먹기도 너무 좋죠. 맛을 해치지도 않고 그냥 바로 그냥 타먹으면 되기 때문에 따로 칼슘을 챙겨 먹지 않아도 돼서 생식에 타먹기도 좋게 되게 잘 녹고 그런 가류제용으로 되어 있는 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칼슘을 먹어야 되는 사람은 뭐 임산부, 수유부 당연히 먹어야 되고 갱년기 여성 반드시 먹어야 되고요. 노인, 뼈와 치아, 손톱 약한 분, 원래 약한 분, 그다음에 불규칙한 식습관 때문에 뭘 챙겨 드시기 어려운 분, 골다공증, 골감소증 있으신 분, 고혈압이나 당뇨 있으신 분, 다이어트 하신 분, 이렇게 칼슘을 꼭 먹어주시면 좋습니다.